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만큼 그 여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 통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또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20대 국회 대표 경제금융정책 전문가이시죠.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국당의 입장을 좀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에 통과된 세법 개정안 얘기부터 좀 들어보면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쭉 해오셨고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직접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었잖아요. 반대로 근데 이번에는 인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한마디로 이번에 법인세 인상은 그야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안이 발생이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세금을 낮춰주고 있고 또 어느 국가든지 지금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화두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이 전부 지금 법인세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80% 정도가 법인세를 현상 유지하거나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예, 그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대표적으로 지금 영국, 프랑스가 10%포인트 정도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고 예.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지금 20%. 어제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 21%로 이제 낮추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낮추고 있고 일본도 그동안 법인세를 계속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3% 조금 넘는데 그것을 다른 경쟁 국가들이 낮추니까 20%로 낮추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 법인세를 높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높였죠. 최고 세율을 22%, 25%로 높이는 이런 소위 말하는 청개구리식 법인세 인상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인세 인상을 제가 갈라파고스식 법인세 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것이 전 세계와 동떨어져서 외딴섬에 있다 보니까 독특한 종들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인데 전 세계가 지금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거꾸로 높이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기업들 지금 우리 각종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그리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논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이 커져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진짜 어렵다, 싫다,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기업들 길을 복돋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 법인세 인상은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번에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한국당의 입장안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일단 과세 표준 기간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입장이신가요? 법인세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흔한 말로 도찐개찐이죠. 2천억, 3천억은 전부 대기업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법인세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를 물리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기업에 대해서 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법인세로 인한 부담은 전부 주주, 그다음에 기업 근로자 그리고 중소협력업체 그리고 우리 소비자한테 전부 부담이 나중에 전가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국민 경제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지금 법인세는 올리는 것이 아니다. 왜 주요 선진국들이 모든 국가들이 왜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그 법인세 인상뿐만이 아니라 이번도 내년도 예산안 중에 공무원 증원 예산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끝까지 쟁점을 벌였는데 그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할 경우에는 향후 30년간 327조 원이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예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공무원 증원 문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이 재직 통계를 보면은 한 번 공무원 입직을 하면은 대개 한 30년 안팎으로 재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년 기간 동안에 인건비 봉급 나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퇴직하고는 공무원은 또 연금이 그렇죠. 평생 지급이 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바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4천 명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 예. 그걸 전체 인건비 소요가 얼마나 드느냐 한 30년간 추계를 해보니까 그것이 연금까지 포함하면은 374조 원이 든다. 즉 국민 1인당 공무원 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 1인당 세금이 약 21억 원이 넘게 든다. 예, 이런 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예.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공공부문의 사람을 만납니다. 예, 그들에 예. 대한 평가는 일부에 대해서는 감사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으로 봉직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상당 부분은 굉장히 공직사회가 비효율적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우선 있는 현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것부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효율적인 부분으로 또 정작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예. 하고 그리고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과연 이 증원, 인원수 충원으로 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여러 가지 이 설비 이런 것을 보강해 줌으로써 혹시 그 행정 수요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예.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예. 공무원 증원은 바로 국민 세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도 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됐는데 그 지원분에 따른 그 사업을 좀 보전하는 게 3억 원, 3조 원 규모죠.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금이 포함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내년 이후에도 이게 계속해서 그 지원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책은 전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감당 능력이 있는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에 맞게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일반 임금보다는 그래도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임금 수준보다 해마다 그 1.5배 내지 2배 정도 임금 수준을 높여서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무려 16.4%라는 아주 사상 유례 없는 큰 폭의 무리한 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전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장사를 하란 말이냐. 인원을 감축할 밖에 없다.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전부 망한다. 이런 아우성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민 세금 가지고 이 인건비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 예, 이렇게 예.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옆에 중소기업 그리고 가게들의 인건비 지원을 내 세금으로 그들의 인건비 인상을 지원한다는 거 이게 상상이 가능합니까? 예, 전 세계 예. 어느 나라도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곳에서 해고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최저임금을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산입 범위가 지금 우리가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으로 이제 1,060원이 오르거든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은 거기에 산정된 것 이외에도 지금 임금비로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금년에 지급하고 있는 6,470원보다 실제로 지급하는 거는 한 9,500원, 9,6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6% 이상 높은 임금을 예, 예. 올리니까 이제 기업들이 버티기가 힘들다. 이렇게 혹시 아웃성이 지원 사업은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서로 그리고 정부 간에 합의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원래는 한 해만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은 한 해만 할 수가 없죠. 내년에 임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지원 안 해주면은 그 16% 이상 높인 예, 예. 임금을 그 다음 해는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내년에 또 더 높은 최저임금이 있으면은 금년에 3조인데 3조는 내년에 가야 되고 그 다음 해에는 또 그보다 더 높은 3조가 플러스 되면은 그 다음에는 6조 예,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가게 된다. 엄청난 예, 예. 국민 세금 부담이 일어난다. 갈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훨씬 없다. 더 커져서 그래서 약 5년간 저희들이 아무로 예.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약 28조 내지 30조 정도는 들게 돼 있다. 예. 국민 세금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10월 기준 국세 수입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10월보다 21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3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초과 세수분이 발생할 때는 어디에 과연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당연히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면은 우선 자기의 이 가정 살림살이 쳐다보듯이 나라 살림을 쳐다보고 빚이 많으면 빚부터 갚아야죠. 예, 예. 돈 많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해서 그걸 흥청망청 쓰고 있으면 그 다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빚을 갚는 데 써야 된다. 지금 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부 민생 경제 어렵고 서민들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호황을 누리는 곳이 두 곳이다. 하나는 예. 반도체 업종 하나하고 예. 정부만 나홀로 호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부가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 지금 20조 이상의 세금이 더 거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국민들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기왕에 소중하게 거쳐진 세금은 바로 정부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현재 정부 빚이 약 67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내년 예, 되면 예. 700조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들 빚이 지금 한 500조입니다. 전부 합하면 1200조가 넘는 나라 빚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이제 빠르게 진행됩니다만은 앞으로 일하고 세금 낼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체력을 보강해 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 폭탄이 가거나 아니면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즉 국가 재정 위기, 그 국가 파탄으로 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좀 생기면 예. 빨리 이 국가 채무부터 줄여야 채무 상환하는 된다. 데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정부는 금년에 하듯이 또 이 세금이 더 거쳐졌으니까 내년에 지방 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메뉴니까 예. 내년에 이 정치적 추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마 푸주기 정책으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보다는 일단 나라 살림을 예상이니까요. 탄탄히 해야 된다. 정치적 추경에 절대 나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 330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지금 공석 상태인 그 상황을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고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기관장들은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대체적으로 법령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또 안정적인 공공기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지켜지지 않고 벌써 이 정부 들어서 임기가 지켜지지 않고 공공기관장이 물러나는 경우가 한 30여 곳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석이 한 60여 곳 발생하고 연말 되면 한 100여 자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공기관의 경영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벌써 업무 기강이 해이해지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임기가 법령상에 정해진 부분이 있으면은 예, 예.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로 공공기관장이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임명을 함에 있어서 지금도 이 정부 들어와서 벌써 39곳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것을 보면은 약 80% 정도 23명이 흔히 말하는 캠프 출신 예, 비전문가인 이 측근 인사들이 지금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일부는 할 수 있겠죠. 하게 되면은 문제는 이것이 반드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나고 방망 경영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전문성이 높은 그리고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되어야 된다. 예. 자기 집 경영 같으면 자기 회사 경영 같으면 아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회사 경영하겠습니까? 절대 나라 경영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공공기관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마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 세금을 걷어서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데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경제가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늘 국민 세금을 걷어들인 데 있어서 늘 신중해야 되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국민 세금을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각종 규제 개혁 그리고 경제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금융정책, 경제 전반에 아주 정통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모쪼록 우리 산적한 경제 현안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